좋아요 여러분,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제가 처음 호주로 이사 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무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서구 국가로 이주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비판하면 그 순간 파키스탄이나 다른 제3세계 국가, 심지어 인도 출신의 무슬림 여성, 즉 서구 국가로 이주하는 모든 여성들은 그녀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쳐다보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저도 그걸 느꼈고 모든 사람이 그걸 느낀다는 걸 압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여성이 한밤중에 밖에 나가는 것이 파키스탄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나 대부분 무슬림 국가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마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전할 수도 있지만 유럽 거리를 가득 메우는 사람들은 아미라티들이 아닙니다. 그건 북아프리카인, 파키스탄인, 벵골인, 인도인 같은 제3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3세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이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이란 게 미투 운동이나 여성의 권리, 성희롱 문제를 챙기는 거 아니었나요? 이 모든 게 진보적인 이념 아니었나요? 여성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자기 나라 남성들의 권리보다 제3세계 이주민들의 권리를 더 신경 씁니다. 어차피 남성에겐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 여성 마야가 로마의 터미누스 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벨라 차오 이탈리아 레지스탕스의 유명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건 테르미니 역을 혼자 돌아다니는 한 소녀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 마이아와 함께 역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특히 여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아, 이제 출발할까? 역 한 바퀴 둘러볼 건데 뭐가 기대돼? 나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 혼자 다니는 일이 자주 있거든. 그녀는 깨어있는 여성일 거야. 그녀가 나는 자주 혼자 다녀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항상 안심하고 싶어. 나는 모든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여성들이 이런 제3세계 이주민 밀집 지역을 직접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퍼지는 걸 원해?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가자. 나는 남자고 그녀가 걱정돼서 무서워. 나는 이 근처에 와본 적이 있어. 나는 사실 로마에 2번 가봤어. 처음 로마에 갔던 게 2017년이었어. 그때는 여자친구랑 같이였지. 그녀도 같이 갔어. 그게 내가 처음으로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에 간 거였어. 사실 우리는 유럽에 대해 낭만적으로 생각했었어. 돌로 된 거리도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 우리는 유럽에 대해 완전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었어. 하지만 내 여자친구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인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았어.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덜했어. 2017년이었지. 그땐 상황이 막 나빠지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더운가요? 오, 세상에. 이 사람 좀 봐요. 눈이 반짝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금발 여성이다. 그녀는 용감하네. 아무도 그녀 뒤에 없어. 그녀는 발코니를 지나가고 있어. 세상에 정말 용감하네. 실례합니다. 제가 당신을 성적으로 괴롭혀도 될까요? 제발요. 괜찮을까요? 이분 밖에 안 걸릴 거예요. 저 백인 남자도 그렇게 했나요? 안 돼. 그는 이미 아래를 보고 강아지들을 보는 것 같아. 노숙자를 쳐다보는 건 정말 그답지 않은 행동이야. 그 영화 홀패스에서 그 남자가 아내와 있을 때마다 매력적인 여자가 오면 항상 그렇게 해.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돼. 나는 이미 그 방향을 미리 쳐다보기 시작해. 그래서 그녀가 지나갈 때 미리 볼 수 있지. 그리고 아내한테 혼나지도 않아. 내 생각엔 그는 그런 걸 한 게 아니야. 봐봐, 그는 이미 그쪽을 보고 있었어. 이미 그 방향을 보고 있었지. 봐, 그는 이미 그녀가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미 강아지들을 보고 있었어. 아니면 그래, 다 그냥 지나간 걸 수도 있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난 의심스러워. 네. 그를 봐. 그를 봐. 그의 눈을 봐. 그는 그냥 그녀를 노려보고 있어. 엑스레이 시력을 가진 것 같아. 분명히 그는 그냥 알잖아. 저 검은 천, 내 옷은 나에게 투명해. 나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어. 와, 벗어버려. 모르겠어. 여자분들, 그게 좋지 않으시죠? 우리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 쳐다보지 말고 원치 않는 접근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알겠어? 그런데 너희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을 들여오잖아. 그래, 그래서 제가 옷을 벗겨도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앉아 계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왕님처럼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옷을 벗겨드릴게요. 몇 가지를 하고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물론이지. 그거 통하지. 여자에게 접근할 때 이 멘트는 항상 통했거든. 제가 옷을 벗겨드릴게요.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해도 될까요? 제발요. 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 못해. 봐요. 저는 남자예요. 저도 한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주 높았어요. 아마 지금은 42살이라 좀 줄었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17살, 18살 때 머릿속에 떠오르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은 절대 말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용감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좀 봐요. 이탈리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로마의 중심인데 여기가 로마의 중심이에요. 지금 밤이라 이탈리아 사람들은 없죠. 저 사람들은 뻔뻔하게 여기 와 있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큰 모험 같은 거죠. 그들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들의 자매들도 여기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루하고 흥분해 있어요. 그들은 마치 그래 알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결국 시간 문제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제3세계 이주민들에 의해 유럽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이 좌절하며 아, 있잖아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보고 옷을 벗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완전히 무시당했어. 그래서 이년아, 내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어. 100%야. 그건 피할 수 없어. 그게 걔네들 사고방식이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 사람들 좀 봐. 맙소사.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 나랑 같이 앉아. 그래, 나랑 점심 먹자. 돈 있어? 이 사람 봐. 응, 이거 분명 될 거야. 미안해, 이래야 해. 사실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웃고 있는 거야. 하지만 물론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할 수 있어. 모르겠어. 네가 여자라면 어떻게 느낄까? 난 밖에 안 나갈 것 같아. 나는 절대 밖에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그녀가 실험 중인 걸 수도 있어. 주변에 여자들 많아? 다들 무서워해? 20,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 무슨 역 같은 나라를 만든 거지? 나는 이바나 가부가 말하길 이봐 와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
그것을 확인해봐. 그는 매우 걱정하고 있어. No, no. No, no, grazi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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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마야, 이번 산책은 어땠고 기분은 어땠어? 솔직히 나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기대했어. 나도 솔직히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기대했어. 정말 그랬어? 이제 깨어났어, 마야? 정말 그랬어? 연케베리. 그리고 댓글도 많았고 더러운 시선도 많았어. 젠장. 나는 모든 남자가 평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주 남성들이 더 낫네. 이런 끼어있는 여성들 모두 이런 제3세계 이주민 핫스팟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해. 댓글도 많았고 곁눈질도 정말 많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안감이 올라왔어.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야. 네가 말로만 모욕당한 건 운이 좋은 거야.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아마 이때가 아직 밤 8시나 9시쯤이었을 거야. 밤 초반이었지. 새벽 1시에 해봐. 새벽 2시에 해봐.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땐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말뿐이에요. 저는 자유롭게 옷 입고 싶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어요. 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 보장한다고 해요. 각자에게 물어보면 모두 우리는 그녀가 창녀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할 거예요. 당신이 머리를 풀고 몸매가 드러나는 딱 붙는 옷을 입고 가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창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교육은 누군가가 창녀라 하더라도 당신이 그녀를 성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괴롭힐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교육 차이를 알겠죠? 그건 우리가 다른 성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욕구가 많거나 적어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모두 남자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제3세계의 성적으로 개방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평범한 존이나 톰처럼 행동하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취향도 존중받길 원해요. 하지만 누가 이 여성들에게 말해줄까요? 그리고 참고로 피해자가 여성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독일 소년이 제3세계 이주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실, 아니요, 그 영상을 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내면서 왜 흐리게 처리할 거면 이런 영상을 틀냐고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영상들을 금지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프랑스 기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프랑스로 돌아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맙소사,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유럽인이 밤낮으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으세요. 생활비 위기, 인플레이션, 주택 위기, 휘발유 가격 등등. 네, 그런 문제들은 어렵고 심각하며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말이죠.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여러분이 깨어나서 일어나고 정부에 우리나라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말한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꼭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은 범죄적입니다. 정말 범죄입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폴란드이지만 프랑스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40년 전의 폴란드는 오늘날의 폴란드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프랑스는 40년 전의 프랑스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민이 그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며 두려움 없이 다닙니다. 분명히 폴란드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는 프랑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로맨스와 패션의 도시. 그들의 여성들은 프랑스인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 옷들은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 이주민들의 눈에는 저 여자는 분명히 원하고 있네 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제가 장담하는데 파리에서 토요일 밤에 나가보세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중고입니다. 당신은 뭐랄까
그들은 정말로 무례하고 교양 없고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생긴 남자라도 내가 너 옷 벗겨도 돼? 라고 하면 여전히 형, 좀 더 잘해봐 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못생겼거든요. 미안하지만요. 여자들은 옷차림을 스스로 검열하지만 폴란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직접 봤어요. 바르샤바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저도 제 안전이 걱정됩니다. 파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말 위험해요. 런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 저도 무서워요. 폴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단순히 이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뭘 한 건지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 제3세계 이주자를 봐요. 이 프랑스 여성을 보세요. 파리 지하철에서 제3세계 이주자에게 얼굴을 맞았어요. 알겠죠? 한 프랑스 남성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는 그때까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구한 건 아마 프랑스 남성이었어요. 이 여자였어요. 그녀는 알제리 남성에게 뺨을 맞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또 다른 프랑스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파키스탄 남성이에요. 그를 보세요. 그들은 외면해요. 그를 보세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걸 보세요. 세상에, 봐요. 그가 그녀를 만지고 있어요. 그가 그녀를 만지고 있어요. 이런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에요. 알죠? 파키스탄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버스에도 못 앉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러고 있네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왜 자리를 바꾸지 않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격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성격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하지만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순간. 그가 저를 만졌어요. 그가 제 다리를 만졌어요. 정말 소리치고 싶었죠. 야, 뭐 하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작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맹세했어요.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워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즐기거든요. 그냥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그냥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보세요. 당신 나라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걸 위해 문명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위해 문명화된 거군요. 이걸 위해 문명화된 건가요? 이 장면 잊을 수 있나요? 이 여자 보세요. 자세한 영상도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가 이걸 찍고 있어요. 세상에. 혼자고 괜찮아요. 관심 있으세요? 그래요. 정말 대박이네요. 내 인생이 새벽 1시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여자네요. 가요. 방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야생적인 환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만남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불쌍한 여자네요. 하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왜요? 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무식하고 교양 없고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제가 방금 한 일이에요. 30초 전에 저한테 접근한 다음 남자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접근해서 그래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바닥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올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올까 봐 너무 무서워요. 제 핸드폰을 가져가 바닥에 던지며 그래 나 찍지 마. 이 더러운 엑사 네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했어요. 내가 네 인생을 망칠 거야.
그러니 자기야 잘 지냈어? 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난 내게 관심이 있어. 뭐 같이 할래? 거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도 얻었어. 그가 말하길 내가 널 박살낼 거야. 이년아. 네 인생을 망쳐버릴 거고 널 죽일 거야. 널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그래서 문제는 누가 이런 짓을 했냐는 거야. 아, 사실 토미 로빈슨이 이 일에 대해 밤에 정말 자세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었어. 왜 프랑스 여성들이 자기 수도에서 보호장비를 들고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그가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었어.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거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본다. 생활비 위기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휘발유 가격,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있어. 그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만약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스페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인과 똑같이 될 거야. 그들은 이제 이 범죄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해. 이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인데 이제 투표권까지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은 독일에서도 일어날 거고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날 거고 어디에서나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돌려달라고 말해야 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 나도 모르겠어. 미래가 정말 암울해 보여.